안녕하십니까. 오마이TV 시청자 여러분, 오마이뉴스 박종호 기자입니다. 네, 저는 지금 서울 화곡동에 있는 KBS 88체육관에 나와 있는데요. 지금 이곳에서는 한농연 초청 대선 후보 농정 대토론회가 진행 중입니다. 저희들 보시듯이 지금 저 앞에서는 각 후보 캠프 관계자들이 나와서 농정에 대한 여러 가지 얘기를 지금 나누고 있는데요. 잠시 전에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 후보가 와서 농정 정책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밝히고 갔습니다. 오늘 한농연은 새 후보를 모두 다 초청을 했는데 원래는 오후 3시에 새 후보가 와서 각자 15분씩 그런 의견을 밝혀달라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박근혜 후보는 오늘 3시에는 다른 일정이 있다 그러면서 1시에 와서 자신 혼자 15분 정도 연설을 하고 이곳을 떠났는데요. 아까 제가 이 한농연 행사 준비 관계자를 만나서 물어봤더니 한 달 전부터 오늘 3시에 새 후보가 모여서 한 말씀씩 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박근혜 후보가 여기에 좀 다른 입장을 나타내면서 일정이 있다는 이런 이유로 1시에 먼저 와서 얘기하고 간 거는 조금 박근혜 후보가 한농연 쪽을 무시한 게 아니냐 뭐 이런 얘기를 좀 들려왔습니다. 아무튼 박근혜 후보는 이곳 토론회에 와서 잠깐 인사말을 하고 이곳을 바로 떠났습니다. 박근혜 후보가 오늘 농업인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지원 정책을 발표하면서 지지를 호소했는데요. 그것부터 잠깐 정리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근혜 후보는 5가지 약속을 했습니다. 첫 번째로 직불금을 확대해서 농가 소득 안정에 기여하겠다라고 말을 했고요. 두 번째로는 비료, 사료, 농기계 등 농자재 가격을 안정시키겠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농업재해보험 확대해서 농업인들의 그런 생활에 안정을 기하겠다고 말을 했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농축산물 유통구조를 개선해서 지금 유통구조가 복잡한데 그것을 짧게 단순하게 만들어서 그런 농업인들 그리고 소비자들이 모두 윈윈할 수 있는 그런 유통구조를 만들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5번째로 농업의 첨단 과학기술을 접목해서 농업인들의 소득에 기여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그러면서 박근혜 후보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어느 지역이든 어느 직업을 갖고 있던 관계없이 모든 사람이 다 행복하고 꿈을 이룰 수 있는 그런 100% 대한민국을 만들겠다라고 거듭 강조하고 이곳을 떠났습니다. 네, 박근혜 후보가 연설하는 동안 몇 차례 정도 박수가 나왔는데요. 제가 둘러보니까 박수를 안 치고 그냥 멍하니 박근혜 후보의 말하는 모습 지켜보는 농업인들도 꽤 많았던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 네, 그러면은 지금 농업인들께서 많은 분들이 계속 대토론회 지켜보고 계신데 몇 분 만나서 잠시 대선 민심에 대해서 들어보시고 요즘 농업 살림살이가 어떤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쪽으로 한번 와보시죠. 네, 아까 제가 말씀드린 분이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오마이뉴스에서 지금 생중계로 토론회를 진행 중인데요. 먼저 자기소개부터 해주세요. 어디서 오셨어요? 전남 장흥에서 왔습니다. 그럼 장흥에서 어떤 농업을 짓고 계신 거죠? 보감 영농을 하고 있습니다. 논농사하고 축산. 논농사 하시면은 그 규모가 어느 정도 되는 그 논을 가지고 계신지요? 약 2헥타. 그럼 몇 가마 정도 이게 쌀이 수확이 되는 거죠? 올해는 쌀이 헥타당 한 10가마에 떨어졌다고 봐야죠. 그냥 피해를 많이 보는 농가는 바닷가 쪽에는 뭐 전면 90% 이상 떨어져 버리고. 이번에 그 태풍이 계속 연이어 오고 막 이래서 사정이 좀 안 좋다는 말씀이시죠? 그냥 바닷가 쪽은 해풍, 그냥 육답 쪽으로는 그냥 쓰러지, 건물라져 그런 현상 때문에. 저희가 뭐 도시에 살면서도 보면은 농업이 계속 힘들고 어렵다는 얘기 계속 들려옵니다. 하지만은 정권이 바뀌고 계속 뭐 정치인들은 농업을 살리겠다라고 여러 가지 얘기를 하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어떻습니까? 지금 계속 농사 어느 정도 지으셨어요? 몇 년 정도 지으셨어요? 20년. 20년이면은 꽤 오래 지으셨는데 어떻습니까? 지금 계속 시간이 지날수록 어떤 것 같아요, 농업이요? 시간이 지날수록 무슨 뭐 정치권은 농정을 완전히 예면하고 있죠. 무슨 뭐 중소기업이나 대기업 이 정도 살리면 거기서 뭐 좀 벌어들인 놈 FTA 하는데 좀 피해 보상도 해줘야 되고 농가 뭐 안정 대책을 위해서
박근혜 후보가 말하다시피 직불제도 좀 늘려줘야 되고, 지금 현재 상으로서는 뭐 쌀값이 작년하고 올 조금 올랐다고 그래서 변동 직불제도 없어져 버리고, 지금 뭐 모든 농자재는 뭐 폭등하고 있는 뭐 지금 특히 그 뭐 축산농이 돼지나 한우는 뭐 키우는 순간부터 지금 떨어지고 있죠. 뭐 한 번에 팔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손에 보더라도 그냥 있는 것이라도 그냥 팔고 그냥 팔아야 그냥 이렇게 버티고 있는데, 대선 후보들이 지금 뭐 지금 공약은 참 빛 좋은 개살구 가치로 내놓는데 10%라도 지켜줬으면 참 10%만이라도 지켜줬으면 쓰겠어요. 지금 MB 정권이 뭐 자기 대선 공약에서 그 지켜진 거 있어요? 하나도 없죠. 농산물 조금 오르면은 바로 저기 저 정부에서 뭐 수입해 버리기, 뭐 국가에 뭐 저기 나락도 뭐 2009년사 뭐 싸게 이렇게 내서 뭐 농촌 뭐 완전히 경제를 바로 뭐 밑바닥으로 지금 하고 있는 신세죠. 그동안 지금 이명박 정권 하에서 이명박 대통령이 후보였을 때 했던 공약들을 하나도 안 지키고 하면서 더 어려워졌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계속 정권들이 계속 정치권이 계속 그려와서 지금 안철수를 많이 지금 선호하고 정치 혁신을 좀 해보자고 해서 지금 안철수를 좀 선호하고 있는 경향 같아요. 주변 분들이 좀 안철수 후보를 선호하는 경향이 좀 있나요? 왜냐하면 새 정치 때문에 뭐 그런 정치권 개혁 이런 건가요? 문재인 후보는 좀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뭐 안철수나 문재인이나 뭐 별 다른 건 없는데, 안철수는 때묻지 않는 정치로 된다고 그러면은 또 안 돼도 단일 후보가 누가 되든 정치를 혁신적으로 좀 완전히 180도로 싹 뒤바꿔서 좀 우리 정치가 좀 우리 정치가 약 60년에 해방이 60년에서 한 번도 이렇게 바꿔 자유당시엔 군부 독재 이렇게 해갖고 문민정부 해갖고 뭐 정치가 바꿔진 게 뭐 있어요? 조금 바꿔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지금 아까 박근혜 후보가 인사말을 통해서 5가지 정도 공약을 했습니다. 직불금 확대, 그다음에 농자재 가격 안정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좀 가슴에 와닿으시는지요? 참 그걸 5가지 중에서도 한 2개라도 지켜줬으면 참 흐뭇하고 또 박근혜를 선택할 수 있는 그러냐 두고 봐야죠. 그러면 지금 주변 분들이 제가 지금 어제도 광주 가서 호남 민심을 좀 듣고 오고 막 그랬어요. 그래서 문재인 후보, 안철수 후보 지금 야권 단일화 논의하면서 왔다 갔다 지금 민심이 조금, 그리고 호남 민심도 중요하잖아요. 어떻게 보세요, 호남 민심? 호남 민심이라고 할 것이 없이 지금 뭐 세대별로 차이가 많이 나요. 세대별로. 우리도 뭐 50대 초반인데 세대별로 차이가 많이 나고, 지금 2030 세대들, 대학생들, 얘들은 안철수를 지지하는 것은 정치를 혁신적으로 우리나라 정치를 한번 획기적으로 바꿔보자는 그런 뜻에서 지금 많이 지지를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순수성에 안철수가 뭐 공약 내는 것은 좀 지켜질 것이다 이런 마음의 기대심리가 좀 큰 것 같아요. 그래서 안철수를 좀 한 것 같아요. 그러시군요. 그러면은 지금 뭐 여러 가지 농업이 어려운 점이 많은데 이런 정책은 꼭 대선 주자들이 해줬으면 좋겠다. 딱 한 가지만 꼽아본다면요. 모든 아까 전에 박근혜 씨가 대선 후보 말했듯이 뭐 5가지 중에서 제일로 먼저 지켜져야 할 것이 쌀농업, 밭농업, 직불제가 좀 확대하고 약 100% 이상 인상해서 직불제라도 쌀값이 안정이 안 되니까 쌀값 남시 뭐 수입해버리지 뭐 정부미 풀어버리지 그러니까 직불제를 조금 100% 인상해서 하고 국가 수매제를 좀 해줬으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집에 몇 표나 있으세요? 지금 자제분들이 있으시면은 투표권 있으실 것 같은데요. 다 있어요. 그러면 좀 통일이 좀 되는 편입니까? 대선 누구 뽑아야겠다, 대선주자들.
갈리나요? 애기 엄마는 다르고 대학교 둘이는 어지가 왔냐 큰애가 장애자라 그거는 그냥 뭐 지가 알아서 하겠죠.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지금 한 농민과 말씀을 나눠봤는데요. 지금 이 공약들을 해봤자 지키는 게 중요하다, 실천이 중요하다고 강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20년 동안 농사를 지어왔는데 선거 때마다 어떤 공약을 계속 내놓는데 지켜지는 게 없다. 그러면서 정치권에 대한 그런 실망감을 강하게 드러내면서 안철수 후보가 약간 새 정치를 할 것 같고 뭔가 다른 모습을 보여줄 것 같다. 이렇게 하면서 안철수 후보를 지지하는 뜻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럼 더 농업인들을 더 만나봐서 얘기를 더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번 이쪽으로 한번 보실까요? 네, 지금 많은 분들이 토론에 귀를 기울이고 계신데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오마이뉴스에서 지금 생중계로 토론회를 진행 중인데요. 잠시 대선 민심에 대해서 들으려고 좀 왔습니다. 먼저 자기소개부터 해주세요. 예, 강릉시 농업경영인 회장 김홍래입니다. 네. 그럼 지금 어떤 농사를 짓고 계세요? 저는 고냉지 농업을 하고 있어요. 강원도에? 강원도 고냉지 지역에서 시감자랑 이제 고냉지 채소를 재배하고 있죠. 그러면 고랭지 이런 뭐 시감자나 채소 이런 거 재배하면은 소득은 좀 많이 있지 않나요? 저희들 우리 한국의 강원도 고냉지 지역은 좀 규모가 좀 면적 경영 규모가 좀 크지요. 커서 이제 경영비도 많이 들지만은 소득도 좀 높은 편입니다. 그러면은 별 고민이 없으실 것 같아요. 지금 강원도 고랭지 채소나 감자 같은 경우는 또 잘 팔리고 해서 소득도 좋으시고. 근데 그렇지는 않죠. 그래요? 어떤 고민이 좀 있으세요? 이게 이제 농산물이 종류가 다양한데도 불구하고 잘 아시겠지만은 과거에는 밭에다가 콩, 옥수수, 밀, 보리 이런 것을 많이 재배했었는데 이건 지금 현재는 거의 90% 이상을 애국에서 들여오다 보니까 그 재배하던 면적에 채소가 많이 들어가니까 채소가 과잉 생산될 때가 많죠. 그러니까 가격이 폭락이 심하고 가격 등폭이 아주 심합니다. 어제는 비쌌다가 오늘은 생산비도 안 될 때도 있고 그래서 그런 고민이 많죠. 올해 농사는 좀 어떠셨어요? 금년에도 유난히 이제는 기후 변화 때문에 우리 강원도 고냉지에도 제가 사는 곳이 해발 700이 넘고 한 1000고지까지 농사를 짓는 곳인데 온도가 높다 보니까 작물 생육하는데 굉장히 온도 변화 때문에 지장을 많이 받죠. 그래서 농업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지구 온난화도 우리 강원도 고랭지 농업에 안 좋은 영향을 주고 있군요. 네. 그러면 지금 뭐 강원도 고랭지 농업 그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우리 국민들이 많은 기대를 하고 있는 대선도 지금 한 달밖에 안 남았습니다. 좀 많은 생각을 좀 하실 것 같아요. 예, 그렇죠. 현재는 우리나라 대통령 임기가 5년으로 돼 있는데 5년 전에 저희들이 이런 행사에 와서 그때 당시에 후보자님들의 농업에 대한 공약을 들었습니다. 기억나세요? 기억나죠? 지금 오늘 또 이렇게 듣는데 그 공약하는 대로만 하면은 5년 전에 농업인의 삶이 이 5년 후에 엄청나게 변화가 왔어야 돼요. 근데 전혀 변화가 없고 오히려 더 어려운 농업인들이 더 많이 생기고 그 큰 원인은 애국의 농산물이 너무 많이 들어오는 건 문제죠. 애국의 농산물이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 우리 한국의 농업인들은 뭐 잘 아시겠지만은 작년 같은 경우에 고냉지 채소 가격이 폭등할 것이라는 예상만 하고 수입을 추진해가지고 서울 가락동 도매시장이 공용 도매시장인데 거기는 수입 농산물을 상장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수입 농산물을 갖다 정부에서 풀어서 가락동 농산물 시장에서
팔았어요. 그러니까 그 후보자들이 이 약속한 그 공약들 하면은 전혀 그런 일이 없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방향이 엉뚱한 쪽으로 나가죠. 그래서 농업 쪽의 공약뿐이 아니라 일반 국민한테 하는 공약도 오죽하면은 빌공짜를 써서 공약이라 하지 않느냐, 아니면은 장밋빛 공약이라 하지 않느냐, 이런 소리 나지 않습니까? 오랫동안 정치를 봐왔지만은 그런 게 계속 연속이 되고 누적되다 보니까 정말 농업인들이 살기가 상당히 어렵고, 그 말대로만 해준다면은 1년 단위로 바뀌어져야 되거든요. 1년 단위로. 그럼 5년 동안은 엄청나게 많이 바뀌어져가지고 농업인의 삶의 질이 좋아져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점이 안타깝죠. 지금 이명박 대통령 임기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 이명박 대통령의 농업 정책 한번 평가 한번 해보신다면 어떻게 느끼셨어요? 뭐 주변의 여론도 그렇지만은 제 개인 생각으로는 농업 쪽의 그 문제는 아마 낙제점 정도 되지 않나,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굉장한 실망감을 느끼고 계신데, 아까 박근혜 후보가 5가지 약속을 하고 갔지 않습니까? 뭐 직불금 확대나 아니면은 그 농자재 가격 안정 이런 얘기를 좀 많이 하고 갔는데 어떻게 들으셨어요? 박수 좀 많이 치셨어요? 박수를 많이 쳤습니다. 그 박근혜 후보님이 이 조목조목 그 공약을 하신 내용이 우리 농업인들이 바라던 것 모두가 거기 포함이 돼 있어요. 보면은. 그래서 마음속으로는 저렇게만 한다면은 대한민국 농업인들은 정말 잘 살 수 있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문제는 실천이 문제죠. 이제 실천을 어떻게 하냐, 그런 게 상당히 이제 중요한 문제인데, 또 쏘으면서 믿어봐야지 이런 마음도 없잖아 있긴 있어요. 근데 지금 2명의 후보가 더 남아 있습니다.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선 후보랑 안철수 무소속 대선 후보가 남아 있는데 그 두 분 말씀도 들으셔야 되잖아요. 그럼 두 말씀 들으신 다음에 좀 심경의 변화가 좀 있으실 것 같아요. 어떠세요? 지지 후보에 대한. 뭐 오늘은 이제 저희들이 지방에서 왔으니까 그 후보님들을 직접 뵐 수 있는 기회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또 직접 말하는 걸 뭐 TV로 상으로나 언론을 봐서는 많이 보지만은 오늘 직접 와서 한번 들으면은 아마 비교하는데 도움이 좀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이거는 꼭 바꿨으면 좋겠다, 이런 게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앞으로 5년 동안 우리 농업이 잘 되기 위해서는 이것 하나는 꼭 바꿔야 된다, 대통령이 이것은 꼭 해결해야 된다, 이런 게 좀 있을 것 같은데요. 모든 지식인들이, 정치하는 분들도 그렇고 무슨 농업인들 행사가 있을 때마다 와서 얘기할 때마다, 축사를 하거나 인사할 때마다 농업은 산업의 뿌리요, 또 농자천하지 대본이라고 얘기를 해요, 말로는. 근데 실천을 안 합니다. 그래서 그런 인식을, 농자천하지 대본이라는 그런 인식을 처음 갖고 있으면 끝까지 그런 인식을 가져줬으면 하는 게 큰 바람입니다. 그 말씀 고맙습니다. 네. 네, 지금 한 2분 정도 농업인들과 말씀을 나눠봤는데 결론은 한 가지인 것 같습니다. 아무리 좋은 얘기를 하고 좋은 약속을 해도 그것을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 그것에 농업인들이 많은 기대를 하고 있는데, 이명박 대통령의 농업 정책에 대해서는 낙제점이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아까 전에 만났던 농업인께서도 지금 20년 동안 농사를 지어왔는데 정치인들이 제대로 하는 게 없다라고 많은 비판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3명의 후보가 나와 있는데 잠시 후에 2명의 후보가, 문재인 후보, 안철수 후보가 와서 또 인사말 할 텐데 거기서 아마 약속이 나오겠죠. 이렇게 대선 주자들이 약속을 하지만 그 약속을 누가 지킬 수 있을지, 어떤 후보가 믿음직스러운지, 거기에 따라 우리 농업인들의 그런 마음이 움직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한 분 정도 더 만나서 얘기를 한번 나눠볼까요? 네, 지금 많은 분들이 대토론회를 지켜보고 계신데, 네, 안녕하세요. 네, 오마이뉴스에서 지금 방송 중입니다. 지금 토론회 생중계하면서 농업인들을 잠깐 만나서 얘기를 나누고 있는데요. 자기소개부터 먼저 해주시죠. 저는 담양군 정책부장 이충배입니다. 그럼 어떤 농사 짓고 계세요? 저는 양계업하고 있습니다. 양계. 양계업이요? 요즘 양계업은 좀 어떻습니까? 죽지마트에서 하고 있죠.
아니, 왜 그러세요? 그 양계업 하시면은 소비가 좀 많은 그런 분야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매일 밤마다 뭐 치킨 시켜서 맥주 한잔 하시는 분들도 많고 그러신데. 저는 산란계라 치킨 하는 것은 하림이라는 유통업체에서 되게 안정적이고 우리는 산란계라 지금 사료값은 계속 올라버리지. 지금 또 계란값은 아주 하락되고 있지. 그러다 보니까 그러니까 처분하기도 그렇고 시설 투자비가 있는데 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혹시나 하면서. 오늘 지금 박근혜 후보가 지금 인사말을 하고 갔는데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뭐 매번 대선 그 후보자들 하는 말 똑같은 거 아닙니까? 반복해서 다시 표고 나올 때는 표 의식해가지고 뭐 농촌이 잘 사는 사회 만들겠다 하지만은 지금 역대 뭐 대통령 나오신 것도 똑같은 말 다 했던 건데 그렇게 믿을 수가 없어요. 하는 것이. 5년 전 이명박 대통령도 이런 토론회에서 인사말 하고 이랬던 것으로 제가 기억이 되는데 그때는 어떠셨어요? 그때도 좀 믿음직스러웠나요? 그때도 그 말을 믿었으니까 대통령 되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믿어봤더니 그렇게 됐나요, 안 됐나요? 더 저희들이 보기에는 후퇴한 것 같대요. 뭐 지금까지 대선 후보들이 농정 공약은 나오들 안 했지 않습니까? 오늘 처음 들어봤어요. 우리 박 후보한테 농정 디스크로 한 건데 저희들이 지금 농민이 300만인데 표에서 밀리다 보니까 지금까지 농업 쪽에 공약이 안 나왔다는 것은 단편적으로 보여주는 거 아닙니까? 대후보자들이. 그럼 지금 담양에서 오셨으니까 아무래도 지금 야권 단일화에 대해서 많은 관심이 좀 많으신 것 같아요. 어떻게 지켜보고 계세요? 단일화 해야죠. 해가지고 지금까지 어차피 저희들은 누구도 마찬가지라는 생각 갖고 있어요. 그러지만은 너무나 그 한나라당에서 새누리당입니까? 그쪽에서 지금 하는 정책이 계속 그 기업 내지는 부자 정책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은 또 야권에다 희망을 한번 걸어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두 분 중에 한 분이 하시면 이제 어떻게 좀 승부가 되니까 그쪽 희망을 걸고 있죠. 그럼 문재인 후보, 안철수 후보 중에 둘 중에 하나로 뭉치기만 하면은 지지하겠다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예. 그러면 이게 민감한 또 문제일 수도 있는데 두 분 중에 누가 야권 단일 후보가 되는 게 좋다 이런 생각을 좀 하시고 계세요? 저 개인적으로요. 참 골치 아프네요. 제가 안철수 후보는 동갑이고 또 당으로는 민주당인데 어차피 합쳐지면은 지금 현재는 어느 쪽이다는 말을 못 해드리겠어요. 네. 아직 민주당원이세요? 예, 그럼 민주당원이시면은 막 주변 분들한테 전화 걸어서 우리 문재인 후보 찍어야지, 야권 단일화 만들어야지 뭐 이렇게 선전을 좀 하시나요? 아니면 어떠세요? 아니, 그런 분들 좀 계시나요? 그 당내에서도 어차피 양쪽 갈라지기 때문에 그런 건 좀 아직은 지금 격려하지는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좀 그 여론을 좀 들으시면 어때요? 두 후보 중에 어떤 후보가 좀 유리하다? 좀 가능성이 있겠는데? 이런 생각 좀 하십니까? 글쎄요. 어려운 문제인가요? 어려운 문제네요, 그것이. 그러면은 두 후보를 볼 때 각각 장단점이 있겠지만은 장점 한 가지씩 좀 꼽아보신다면요? 좀 뭐라 그럴까, 우리 안 후보님은 좀 차분한 성격 같고 좀 아직까지는 좀 때가 덜 묻었지 않느냐 그러면서 갈면서도 아쉬운 점은 그것이 또 하나의 그 카리스마가 없다는 것이 좀 정치하는데 좀 발목을 잡힐 수 있지 않을까. 워낙 정치꾼들이 많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또 그런 게 또 단점이 될 수가 있다. 네. 문재인 후보님은 또 좀 얻는 보면 남자답게 생겨가지고 잘 나을 것 같은데 또 저희 쪽에서 봤을 때는 그 노무현 대통령 때 너무나 우리 전라도 쪽으로 숙청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쪽에는 좀 미움을 좀 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 인재 등용할 때 물론 당신이 이제 그쪽 출신이라 그쪽을 많이 이제 이렇게 했겠지만은 또 저희 쪽에서는 그걸 좀 많이 소외를 느꼈다는 말이 좀 많이 들고 있습니다. 지금 FTA 문제도 좀 논란이 좀 되고 있는데 문재인 후보가 오면은 FTA 관련 보상 문제 이런 것도 얘기할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됩니다. FTA 때문에 좀 많이 좀 힘들고 어려운가요? 어떤가요? 농업 문제가? 말도 못하지요. 지금
올해 쌀만 하더라도 올해 지금 말로는 10% 이렇게 말하는데 실질적으로 20, 30%까지 떨어지거든요. 수확량이. 그런데 쌀값이 지금 한 1, 2만 원 오르니까 바로 지금 정부에서는 공공비축미 풀어가지고 또 잡아보려고 그러고, 아까 어떤 분도 말씀드렸다시피 돼지고기까지 올라가면은 수입회가 되어버리고, 근데 앞으로 한중 FTA가 되어버리면은 농촌에 있는 사람은 희망이 없다고 봐야죠, 아마. 노무현 정권에서 FTA 를 추진해서 많은 또 비판이 좀 많았는데, 그래서 문재인 후보가 좀 표를 좀 많이 잃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좀 드는데 어떻게 보세요? 이제 사람들이 보면은 그 정권 때는 다 자기가 옳았고, 또 정권이 지나면 이제 차기 정권한테 밀고 또 그 정권을 했다 그러는데, 문제는 그 농촌 인구가 적어지면서 국회의원도 이번에 줄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농촌 국회의원들이 힘에서 밀리고, 또 이런 대도시에서 별로 이차다 보니까 막말로 뭐 군 정도 같으면은 한 4, 5만 되는데 도시의 아파트 한 지역마다 오지 않습니까, 인구가. 그러다 보니까 그런 쪽으로 정책을 많이 가는데, 결론은 농촌이 생명사보다 말로만 떠들어요. 이제 농촌이 무너지면은 결국은 가면은 그 대기업, 농사 대기업의 대국가한테 석국이 되지 않을까. 지금은 쌀, 콩 같은 것이 중국에서 싸게 들어온다고 하지만은 저희 산업기관이 무너졌을 때 그때는 어떻게 할까? 거의 무기가 되어가지고 다시 올 수가 있어요. 이 때문에 지금 농촌 인구가 보통 6, 70인데 앞으로 갈수록 농사를 누가 지겠습니까? 안 지지. 그러면 근본적으로 농촌의 인구가 남게 만들려면은 먼 앞날을 보고 투자를 해야 되지. 지금 당장 투자 가치가 없다고 투자를 멈춰버리면 다음에는 더 큰 돈을 들여야 하지 않을까. 막단 예산이. 오늘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네. 네. 이렇게 또 다른 농업인을 만나서 말씀을 나눠봤습니다. 지금 이분께서는 야권 단일 후보가 누가 되든 간에 지지를 하겠다. 지금 새누리당 정권에서 잘못한 게 많기 때문에, 그리고 농업 정책을 봐서도 이명박 대통령이 잘한 일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야권 단일 후보를 지지할 뜻을 밝혔는데, 문재인 후보, 안철수 후보 둘 중에 누가 단일 후보가 돼야 되냐 이런 질문에는 웃으시면서 어려운 문제다. 두 후보가 장단점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네, 이렇게 농업인들의 말씀을 쭉 들어봤는데 정리를 하자면요, 아무리 좋은 공약이라도 지켜야 할 공약이지 지키지 않으면 빌공짜의 공약이 될 수밖에 없다. 빛 좋은 개살구가 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걸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지금 3시부터는 안철수, 문재인 두 후보가 와서 각각 또 단상에 올라서 연설을 할 텐데요. 그때도 몇 가지 공약들이 계속 나올 겁니다. 우리 농민들의 표심을 얻기 위해서 여러 가지 공약을 제시할 텐데, 그 공약들 어떤 공약이든지 좋으면 좋겠죠. 하지만은 진정으로 대통령 후보들이 대통령이 됐을 때 지킬 수 있는 그런 공약을 꼭 만들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요. 지킬 수 있는 로드맵도 쭉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믿음직스러운 그런 공약을 내야겠다 하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네, 오마이TV에서는 지금 계속해서 대토론을 생중계로 보내드리고 있는데요. 계속 토론을 보내드리다가 3시에 후보들이 오면 그 인사말도 계속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대선 오늘은 이곳 농정 대토론회, 한동훈이 주최하는 농정 대토론회에 와서 후보들의 인사말과 그리고 농심들을 듣고 있는데요. 계속해서 함께해 주시고요. 잠시 후에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시 화면을 토론회장으로 넘기겠고요. 지금까지 오마이뉴스 박종호 기자였습니다.